음, 안녕들 하십니까? 여인아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오늘은 제 방 안에서 촬영을 합니다. 음, 음. 늘 말씀드리지만, 음, 어떤 기획을 하거나 무슨 뭐 어떤 레파토리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또는, 어, 어떤 메모지를 써서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투가 좀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엉키면 엉키는 대로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지금의 생각 이런 거를 뭐 물론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 뭐 거의 뭐 생방송이나 뭐 다름이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나이가 그래도 꽤 먹은 편인데 옛날에는 저 환갑이 되면 환갑도 이제 만으로 따져서 하죠.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음, 옛날 나이로 하면 뭐 62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또 한 살 줄였으니 61가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 환갑 잔치를 해줬습니다. 그 환갑 전에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환갑까지 살면은 와 대단하다라고 해서 어, 경축 축하잔치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또 축하한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즐기고 놀고 흥겹게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참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 나이 먹고도 뭐 깜빡깜빡 안 한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뭐 이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고 또 영적인 분들은 제 눈에서 제 가슴에서 제 마음에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요, 어제. 오늘이, 3월 25일이에요. 3월 25일. 어제, 그러니까 3월 24일 날, 어제 또, 자그마한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나오는 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리지널 촌놈이에요, 촌놈. 시골 출신이고,
뭐 지금도 뭐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천 변두리에 사니까 뭐 시골이죠. 저는 그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물론 그 부모님들이 계셨었지만 여러분들한테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 어, 엄청난 가정 풍파가 있었고 음, 그 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의 그 성장을 하면서 정말 그 아이로서는 어,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았다가 당신 무당이냐 그런 쪽이 아닙니다.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가정 풍파에 관한 것에 연계되는 거니까 어, 옛날에는 그 부부 싸움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UFC 있죠? UFC 종합격투기 그런 식이죠. 옛날엔 참 부부싸움들도 참 무식하게 했어요. 두들겨 패고 뭐 이가 부러지고 팔이 빠지고 옷이 다 찢겨지고 얼굴이 막 흉터로 손톱자국으로 뭐 그냥 얼굴이 엉망이 되고 그냥 뭐 온갖 집안 살림 다 집어 던지고 아이들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 쌍소리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많이 그 좋지 않은 영향들을 주었어요. 그때는 그때 시절은 참 저희 아버님이 많이 배우신 분이지만 참 무식했습니다. 무지했고 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죠. 저희 그 형제들이 적지 않은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입었습니다. 또 같은 형제라 그러더라도 유독 저는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됐고 우연히 신기하게도 왜 제 앞에서만 왜 내 눈에만 왜 나한테만 못 볼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지 자부지간 뭐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주 오랜 세월. 그러면은 당연히 성격이 이제 삐딱해져서 건달이 되거나 깡패가 되거나 주폭이 되거나 대부분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 얘기로 갔는데, 할머님이, 친할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돌봐주지 않으셨으면, 어, 저희 형제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희 할머니가 정말, 완전히 희생을 해서 저희 손주들을 정말 피눈물 나게 주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 덕분에 형제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할머니는
예사로운 일반적인 할머니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유독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어, 어, 아무리 그 손주지만은 저한테 일단 함부로 하질 않으셨어요. 말도 함부로 이렇게 하질 않으셨고, 어, 약간 저를 뭐 신기한 듯이 아니면, 저를 뭐 철저히 보호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셨고, 또 가슴에 담아놓고, 차마 말을 못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그 눈빛을 한두 번 제가 읽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리고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 정말 모진 풍파라고 해야 되죠. 그 모진 풍파를, 아,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유독 저에게만, 왜 유독히 나에게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늘 억울한 일들이 내 주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저에게는 꽈배기 비틀어지듯이 이렇게 비비 꽈서, 음, 좌우지간 그런 일들이 일평생 겪어온 겁니다. 그 억울함과 분함은 이 말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어떠한 행동이나 제스처도 안 했는데, 저를 그냥 모함하고,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어, 나쁜 놈을 만들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어, 없는 구설수를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들고, 뭐 그랬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평생이 그랬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왜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좀 덜 속상하고, 어, 덜 속썩이고, 덜 부담받으면서 이렇게 일반인처럼 살 수가 없었는지, 참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늘에 대고 욕도 많이 했고, 하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이 그러니, 참,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말해봤자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화살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지 않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전부 네가 잘못한 것이다. 어? 그러하니 동네 소문 난 것도 어? 다 네가 잘못한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뭐 일평생이 그러하니. 하다못해 그 사회생활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일을 젊은 시절부터 노동일을 했지만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이에요. 잡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 가서라도 그 다른 사람의 뭐 2배 이상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일도 그 무식하게 하지 않고 머리를 써가면서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어, 더 욕을 하고 더 나쁜 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제가 이 생각 저 생각은 무슨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아, 나를 시기하는구나. 나를 질투하니까 저러지. 어? 나한테 열등감이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가정도 지켜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었고, 어, 제가 덩치가 좋고, 목소리도 이제 굵직하고, 뭐 생긴 게 이제 부드럽게 생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명히 저놈이 마누라를 두드러 팼을 것이다. 손찌검하고 허구한 날 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헤어지고 이혼했겠지. 뭐, 이렇게 없는 일을 만들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저는 그 와이프랑 딱 9년을 살았어요. 9년 살면서 정말 이 하늘의 맹세코, 요 딱밤 한 번 안 줬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딱밤 이렇게 안 쳤어요. 아예 손을 안 댄 겁니다. 자식 사랑해야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말 저는 그 장가 저 뭐야 그 같이 살기 전에, 예, 그 전부터라도 뭐 아이들이라면 뭐 사족을 못 쓰고 좋아했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식 사랑은. 참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안 깨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저리 꼬고 요리 꼬고, 참 생각하기도 싫은 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 어, 누군가한테 그 뭐 저주를 받은 것 마냥 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릴게요. 그건 끊어버리고, 세월을 살다 보니, 그 명상이라는 걸 또 알게 됐고, 또,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참, 무당들도 참 많이 찾아갔어요. 제가. 뭐,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죠. 뭐, 신기가 있네, 뭐, 당장 뭐, 내린굿을 해야 되네, 뭐,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마음은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들이 하는 소리가 또 맞는 줄 알고, 잠깐 또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법사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유명 무당도 한번 만나보고, 영화다른 무당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말이죠. 어, 그들의 점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음,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지요. 결국에는. 어, 제가 그 나아갈 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따로. 또 그 무당의 이야기만 경청을 하고 들었지, 제가 무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정말 그만큼도 없어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데 무슨 무당입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심지어 그 절에 찾아가 봐도, 아니, 남들은 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남들은 절에 가서 그냥 108배를 하던, 그 시주함에, 무슨 함이라는, 불전함에 돈 10,000원, 20,000원 넣고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초를 키던, 향을 피던 하고, 절을 하던, 앉아서 기도를 좀 하고 나오던, 가만 내버려 두는데, 저는 가서 무릎 꿇고, 그 기도하고 절하고, 이 자체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추지 스님이. 네, 정말 기가 차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주지 스님이, 나 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 들어와서, 법당에, 절하지 말아라. 당신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밖으로 나와라. 그 절하다 말고 그냥 밖으로 끌려 나오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이런저런 소리 해대고, 절에도 못 가고, 참나 도대체 정말 갈 길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생활 그때 한참 사업할 때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어,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가서 좀, 어, 스님은 아니지만 법당에 앉아서라도 잠깐 눈이라도 감고 잠깐 명상이라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 오고 싶고 막 이런데 그마저 그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 유명한 절에 전화를 해서 잠깐 좀 쉬다 가면 안 되겠습니다. 전부 거부를 합니다, 저를.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명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명상을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어떤 일을 사업이랍시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 5톤 카고 크레인이라 그래요. 크레인. 그 신형을 샀습니다. 취득세까지 다 하면 한 1억 4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자재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어, 사업을 좀 크다시피 해서 좀 크게 했었습니다. 크레인을 산 이유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일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도 뭐 여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제가 현장 답사까지 다 하고 현장 사장님 만나서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2일이나 3일 있다 설치합시다. 구두로 합의를 다 끝냈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계약서까지 써서 교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비틀어 버리죠. 그것도 뭐 그 전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에 자재 준비하고 사람들 다 맞춰놓고,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서 안 되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소가 됐다는 둥, 안 하기로 했다는 둥, 뭐, 갖은 변명과 핑계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 친척들이나 자기 형제들 가운데 누구나 이렇게 기술이 부족해도 그쪽으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그 공사판에 가면은 그 목수가 됐던 철근이 됐던 어떤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구리 쿡쿡 찔러요.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그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죠. 더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막판에 그 비틀리는 게 뭐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뭐 기술 좋고 능력 좋은 거는 뭐 이미 입증된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음, 내 기술에 반해서 어, 조금 가격이 세도 저한테 주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이 일평생이 꽈배기 인생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 그냥 허탈해가지고 그냥 허허허허 그냥, 그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체념받다시피 이렇게 인생을 썼었죠. 그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혼자 있게 만들더라고 자꾸.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이제 명상할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 어떤 깨우침, 깨달음,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유체 이탈이라고 말씀드렸죠. 꿈에서도 가지만은 뭐 명상 중에도 하고, 일반인들처럼 뭐 그냥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거나, 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뭐, 간절히 원합니다. 어,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입도 안 터졌고, 이렇게. 저는 그냥 하늘나라에 좀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현장에서 작업하다가도, 나가도 그냥 일꾼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어제 저녁에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말이야. 되게 껄껄껄껄 웃고, 농담만 진담반이 섞였던 거죠. 가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할 때 내가 발언한 게 기억이 나고, 지금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구나. 이 지구에. 아,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생물이, 동물이나 생물이 굴 속에만 사는, 컴컴한 굴 속에만 사는 생물들이 있는 세상에 어떤 환한 빛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빛을 어떻게 이제 피해 보려고 하고, 눈을 못 뜨죠? 어? 눈도 못 뜨고, 굉장히 그 불편함을 어찌해야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어둠의 생물들이 갖은 짓거리들을 다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제가 무슨 누구한테 공갈 협박을 하거나, 쌍소리를 해서 누굴 기죽인다던가, 그런 성품이 안 돼요. 성품 자체가. 이 떡대도 있고, 덩치도 있고, 덩치도 좀 우람하고, 목소리에 또 기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많이 기피를 하고, 또, 어,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들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하니 내가 그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어떤 압박감이 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하게 되고, 저놈을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되겠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없는 구설수를 만들다든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다든가, 아,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쫓는다든가, 좌우지간 갖은 수단을 다 써서, 또는 저를 못 내쫓으면은 못 내쫓이는 대로 불편한 말, 불편한 기색, 이걸 역력히 드러내죠. 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이제 아까 에피소드를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아, 어제 정말 너무 분노하고, 살이 벌벌 떨리고,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살이 벌벌 떨려요. 목소리까지 발발발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소리 베껴 지르고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고, 젊은 시절에 악도 많이 썼지만, 지금 나이 먹고, 그럴 일은 없고, 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요즘
이 지구의 기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고, 바뀌어 있는 초창기고, 어떤 기운들을 느끼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귀에서 그 이명소리는 아니고, 이명소리는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고, 웅웅거리는 소리, 비행체가 우주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웅웅하고 도는 모양이에요. 그런 소리가 나다, 또 멈췄다, 나다, 멈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에 귀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왼쪽 귀를 자꾸 이렇게 팠어요. 그래도 뭐 살짝 불편하니까, 뭐 심각한 정도의 무슨 뭐 귀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심하게 판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처가 났던 모양이 귀 속에. 그것 때문에 그 귀가 좀 불편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일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하니, 이비인후과를 간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들어가서 뭐 접수를 하는데, 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차 안에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이 있는데, 1층까지 또 갔다 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핸드폰에 그 운전면허증 그 저장해 놓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 그 아시죠? 그 운전면허증 그 교부하는데 하고 해서 어플이 연결된 건데, 그 저는 뭐 다운로드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운전면허증이 나와요. 상세하게까지 다 들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랑 다 들어있죠. 그 접수하는 그 간호사, 이제 거의 수간호사급인 걸 금방 눈치챘어요.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또 경험 냄새도 나고, 그 카운터 옆에 접수실 옆에 그 신입 직원인가 봐요.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하는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한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병원의 원장님한테 혼이 났는지, 아니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이제, 경찰 조사하듯이, 제가 무슨 어, 검찰 조사 이런 건 안 받아봤지만은, 생년월일, 나이, 이름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투부터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벌써 벌써 발음이 달라요, 저한테. 아니, 나하고 처음 보는 사이고, 또 초진이었어요. 처음 가는 병원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다 나와 있죠. 주소고 뭐고 다. 생년월일하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에 가서, 주민등록증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보재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이상이 없거든. 그랬더니 또 쳐다보면서, 처음 봤는데 그 좋지 않은 눈빛, 그 말투, 어휘, 야, 무슨, 나하고 초면인데, 나한테 굉장히 짜증을 내는 듯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뒷번호를 대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뒷번호. 난 당연히 외우죠. 그래서 뒷번호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또. 뒷번호 불러드려야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어? 거기서 참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하시죠. 뭐 이 정도면 이 국가에서 발행된 건데. 어? 아니 교통카드도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건 국가에서 발행한 그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에 깔고 다니는 것도 안 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법대로 하는 건데. 막, 와, 정말 젊은 시절 같았으면 정말 소리가 빽빽 질렸을 건데, 또 시작하는구나. 아직 이 나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도 그러는구나. 또 어떤 젊은 친구는 그 옆에서 대기하고 앉아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느닷없이 어?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저거? 그러더라고. 끝에 저거래 나한테. 참네. 내 가서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뭘 꼬치꼬치 따진 것도 아니고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짜증내고 본인들이 성질내고 몇 마디 이렇게 따졌더니 아저씨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이래 또. 원참 방귀뀌님이 성낸다고 세상이 참 묘하게 돼서 아니 경찰이 말이죠. 선하고 억울한 사람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세상이 너무 수상하니 참 지가 성질내고 지가 잘못하고 지가 경찰 부르고 참 이거 억울하고 분해 살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네. 너무 분해서 진찰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문 열고. 어떤 이 분이 안 삭혀져가지고 설봉공원 주차장 가서 한참 분을 삭혔습니다. 예, 또 유튜브를 그때 촬영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려고 했었는데 또 내가 실수하는 것 같고 또 어제 밤에 와서 명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명상하고 하니 이렇게 마음이 또 차분해졌고 또 명상 중에 해답을 또 얻었고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 몸에 자기도 모르게 아우라가 있고 남을 꿰뚫어보는 독심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심술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남의 가슴속을 꿰뚫어보는 또 남의 머릿속에 생각까지 다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이 빛으로 태어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충분한 경험자고 충분히 경험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존재들은 이 감옥 행성에서 정말로 영혼적으로 씻을 수 없는 교회의 용어로 다 회개가 되지 않는 불교의 용어로 다 참회가 되질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악마 같은 영혼들이 갇혀져 사는 이 지구에 저희 같은 빛의 사람들이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저희 같은 존재들이 불편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하니,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영적이신 분들은 제 말을 참고를 해서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대받아쳐서 같이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 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악마들이고 당신들은 빛이에요. 그 빛이 너무너무 싫어서 가진 짓을 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빛의 영혼들도 좀 이 악마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길을 가시면 돼요. 본인이 할 것만 하시면 돼요. 저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칼을 휘둘거나 말거나 입에 독을 품고 독을 내뿜거나 말거나 본인들 길을 가고 본인들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 외에 나머지는 소멸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제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돌아서질 않았어요.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요즘은 눈만 감으면 명상에 들어가면 3초 이내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 보입니다. 명상할 때마다.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반투명 유리처럼 생겼어요. 작은 박스를 연상하시면 돼요. 한 요만한 거. 이 입체가 다 살아있어요.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데 늘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색깔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늘님께서 우주 영혼 감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성했어요. 요만한 박스 같은데 정말 알 수도 없는 정말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악마적인 영혼들, 고쳐지지 않는 영혼들을 전부 가둘 겁니다. 또 하나 비밀을 말씀을 드렸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댓글 같은 거 웬만하면 그 비난한 댓글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들도 살라고 가진 육설 다 해야 되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